고독의 기술. 고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는 감각을 느낀다. 말을 나누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한 발 뒤로 물러난다. 젊을 때의 고독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찾아왔다. 관계가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아직 내 자리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생겨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독의 결은 조금 달라진다. 사람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던 감정들이 이제는 말로 옮기는 순간 가벼워질까봐 입안에서 오래 머문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은 욕구보다 괜히 오해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금 더 앞선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침묵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 침묵 속에서 고독은 조용히 모습을 바꾼다. 외로움처럼 울지 않는다. 대신 늘 곁에 있는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끈 뒤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고독은 언제 외로움이 되는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기대가 어긋날 때 더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이 쓸쓸해지는 순간은 대부분 기대가 조용히 무너질 때 찾아온다. 이해받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 아무렇지 않게 흘려졌을 때, 알아줄 거라 믿었던 마음이 예상보다 가볍게 다뤄졌을 때, 그 순간 사람은 고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낀다. 고독은 상태에 가깝고 외로움은 감정에 가깝다. 고독은 침묵 속에서도 유지되지만 외로움은 반드시 비교를 동반한다.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나는 왜 자꾸 혼자가 되는가?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고독은 외로움으로 변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관계의 숫자 때문이 아니다. 기대의 방향이 아직 바깥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기대는 성취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의 기대는 관계와 감정에 더 가까워진다. 그래서 실망은 더 조용해지고 더 오래 남는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줄어드는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아서다. 그 선택은 나약함이 아니라 필요에 가깝다. 설명하는 일, 해명하는 일, 감정을 정리해 전달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요구한다. 어느 순간부터 그 힘을 아끼고 싶어진다. 그래서 고독은 선택이 된다. 하지만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다. 외로움은 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다. 혼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든다. 그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어도 마음이 바쁘다. 고독이 편안해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독을 견디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난다.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다만 조용히 자리를 바꿀 뿐이다. 이 고독은 지금까지 알던 고독과 같은 얼굴이 아니다. 관계가 줄어들 때 생기는 것들. 어느 날 문득 연락처를 훑어보다가 손가락이 멈춘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었음을 그제야 실감한다. 사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예전처럼 굳이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을 뿐이다. 젊을 때의 관계는 가능성을 중심으로 맺어진다. 함께 있으면 무언가가 될 것 같고 연결되어 있으면 다음 장면이 열릴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관계는 가능성보다는 현실의 무게를 닮아간다. 서로의 한계를 알고
기대의 범위를 조심스럽게 조정하게 된다. 그래서 관계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다. 남는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는다. 자주 불리는 이름과 자주 불리는 역할이다. 누군가의 조언자, 누군가의 중재자, 누군가의 기대가 되었던 자리는 조용히 비워진다. 그 빈자리는 처음에는 허전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묘하게 가벼워진다. 사람은 역할이 줄어들수록 자신에게 더 가까워진다. 대신 더 자주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이때 생기는 감정은 평온이 아니라 어색함이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괜히 스스로를 설명하고 싶어지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데 자꾸만 자신을 평가하게 된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부의 기준도 함께 사라진다. 그 자리를 자기 기준이 대신한다. 그 기준은 처음엔 불안정하다. 어디까지 괜찮은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를 성숙으로 느끼지 못한다. 대신 막연한 불안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사람이 비로소 자기 삶의 속도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예전에는 관계의 속도에 맞추느라 자기 리듬을 무시했다. 지금은 그럴 이유가 점점 줄어든다. 고독은 이때부터 성격이 달라진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성된다. 이 고독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시간이다. 관계가 줄어든 자리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간다. 그리고 그 흐름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된다. 사람은 이 시기를 지나며 관계보다 중요한 것이 침묵의 질이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된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독이 이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가 된다는 것과 혼자가 되는 법. 혼자가 되는 순간은 대부분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상실의 결과로 기억한다. 누군가가 떠났고 무언가가 끝났고 더 이상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후 정리처럼 남는다. 그래서 혼자는 도착지가 아니라 남겨진 자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각은 조금씩 달라진다. 혼자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방식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부의 손이 놓이는 일이다. 혼자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의 태도에 가깝다. 전자는 피할 수 없어도 후자는 서서히 배워진다. 처음에 혼자는 공간이 넓다.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 생각이 넘쳐 흐른다. 머릿속은 시끄럽고 하루는 길어진다. 괜히 불을 켜두고 라디오를 틀어놓는다. 침묵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이 선명해질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알게 된다. 침묵은 사람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을 비춘다는 사실을. 그 빛은 항상 편안하지 않다. 보지 않으려 했던 감정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었던 생각들이 천천히 떠오른다. 혼자가 된 사람은 이 지점에서 흔들린다. 다시 사람 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이 상태를 조금 더 견뎌볼지. 대부분은 서둘러 돌아간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기 전에 혼자가 아닌 상태로 자신을 되돌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문다. 불편함이 사라질 때까지가 아니라 불편함이 의미를 바꾸기 시작할 때까지. 그때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침묵을 해석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혼자가 되는 법을 조금 이해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자기 안에 사람이 충분해지는 일이다.
말을 걸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지고 인정을 받지 않아도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상태는 자기 만족과 다르다. 자기 위로와도 다르다. 그저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 법에 가깝다. 혼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 동시에 초라하게도 여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과도한 설명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감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정열에 가깝다.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수록 자기 삶의 음량이 적정선으로 돌아온다. 이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의미로 포장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관계로 돌아갈 때도 사람을 달라지게 만든다. 덜 매달리고, 덜 기대하고, 덜 상처받는다. 혼자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고독은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자리에 서 있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단단해지는 이유. 고독이 길어지면 사람은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움직인다. 스스로를 소모하거나 스스로를 다듬는다. 차이는 크지 않다. 같은 시간, 같은 침묵, 같은 하루다. 다른 것은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뿐이다. 고독이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느껴질 때 대개 그 시간은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방향으로 흐른다. 나는 아직 괜찮은지, 나는 여전히 쓸모가 있는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이 질문들이 고독을 갉아먹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신문처럼 변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질문들이 조용해지는 때가 온다. 답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답이 필요 없다는 감각이 천천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고독은 확인을 멈추는 연습에 가깝다.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가 유지되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거리두고 바라본다. 감정은 여전히 있다. 외로움도 허전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이 삶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 고독은 감정을 없애지 않는다. 감정의 자리를 낮춰놓을 뿐이다. 그 덕분에 사람은 생각을 회수한다. 타인의 시선에 흩어졌던 판단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이때부터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 무거운 것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무게를 과장하지 않게 된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삶을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설명은 늘 외부를 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줄어들면 내면의 소음도 줄어든다. 그 자리에 기준이 남는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지나가는지, 무엇이 끝나도 되는지. 이 기준은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렬된 결과다. 그래서 고독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강하게 만들기보다 불필요한 힘을 빼앗아간다. 더 이상 모든 일에 반응하지 않고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고독을 견딘 사람은 선택이 단순해진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다. 이 단순함이 삶의 품격을 만든다.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삶을 늦게 산다. 서두르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 이 느린 속도는 노년의 삶에 특히 어울린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보다 버티는 힘이 필요한 시기, 채우는 능력보다 비워두는 감각이 중요한 시기. 고독은 이 감각을 가장 정직하게 훈련시킨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조용히 드러낸다. 고독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삶과 단단히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 고독은 피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지나오게 되는 과정에 가깝다.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 무너지기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이 단단함은 아무 소리 없이 오래 남는다. 늙어간다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방식. 어느 날부터 사람은 시간을 세지 않게 된다. 대신 몸의 반응을 먼저 느낀다. 아침의 속도, 저녁의 피로. 늙어간다는 감각은 나이가 아니라 리듬의 변화로 찾아온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았고 앞날이 길었다. 지금은 그 반대다. 하루는 길어지고 앞날은 조심스러워진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다. 그래서 더 분명하다. 눈치채는 순간에는 이미 충분히 진행되어 있다. 늙어간다는 사실은 슬픔보다 당혹에 가깝다. 아직 마음은 이전의 자리에 있는데 몸과 시간은 조금 앞서 나가 있다. 사람은 이 간격에서 자주 흔들린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대개 과거에 맞춰져 있다. 잘할 수 있었던 것, 버텨냈던 것, 당연하게 가능했던 것들. 그러나 시간은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다른 조건을 내밀 뿐이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일이 아니라 조건이 바뀌는 일에 가깝다.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이 길어지고 선택의 여지가 줄어든다. 하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시도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태도 중 하나를 택한다. 과거를 붙잡거나 현재를 다시 읽는다. 과거를 붙잡으면 모든 변화가 결핍처럼 보인다. 현재를 읽기 시작하면 변화는 다른 형태의 질서로 보인다. 늙어간다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삶을 비교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 자신의 과거와도 쉽게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는 늘 이긴 쪽과 진 쪽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싸움은 대부분 현재가 진다. 대신 그들은 지금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정리한다. 덜하지만 깊게, 느리지만 흩어지지 않게. 이 변화는 체념과 다르다. 포기와도 다르다. 오히려 정확해진다. 무엇이 무리인지, 무엇이 과장인지, 무엇이 굳이 필요 없는지. 늙어가며 얻는 것은 지혜보다 분별에 가깝다. 그래서 노년의 삶은 새로운 것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존의 삶을 다른 각도로 다듬는 시간이다. 고독이 이 과정에 자주 동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은 혼자일 때 자기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추기 때문이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늙어간다는 감각은 덜 위협적으로 변한다. 피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해는 두려움을 줄인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삶은 다시 손에 잡힌다. 늙어간다는 것은 끝을 향해 가는 일이 아니다. 방식을 바꾸어 계속 살아가는 일에 가깝다. 이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시간과 싸우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하루들의 연속이 된다. 파트 6. 관계가 줄어들수록 선명해지는 것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연락처를 덜 본다. 연락하지 않는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된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상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정리와 비슷하다. 많았던 시절에는 관계가 삶을 증명했다. 지금은 관계가 삶을 설명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 변화 앞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익숙했던 방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관계는 줄어드는데 삶은 그대로다. 이 불균형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말이 줄어드는지, 누구 앞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는 일이 아니다. 자리를 가리는 일에 가깝다. 모든 관계는 같은 깊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을수록 삶이 넓어 보인다. 노년에는 관계가 정확할수록 삶이 편안해진다. 줄어든 관계는 침묵을 남긴다. 이 침묵은 처음에는 낯설다.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 자기 생각이 천천히 자리 잡는다. 그동안 타인의 말에 맞추느라 흐려졌던 기준이 조금씩 또렷해진다. 관계가 많을 때는 판단이 늦어진다. 누구의 눈치를 볼지 항상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계가 줄어들면 판단은 단순해진다. 불필요한 설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단순함은 고립과 다르다. 다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다. 기대가 사라지고 요구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더 이상 모든 관계에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남는다. 선택으로 남은 관계는 오래 간다. 자주 보지 않아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다. 노년의 관계는 유지보다 존중에 가깝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상대의 자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다. 관계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람이 줄어드는 일이 아니다. 삶의 밀도가 조정되는 일이다. 이 밀도 속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을 다시 확인한다. 그리고 그 중심이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바꾼다. 더 붙잡지 않고 더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자리에 맞게 남긴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삶은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파트 7. 내려놓는다는 선택의 의미. 사람은 무언가를 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붙잡는 데 들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미련이 아니다. 익숙함이다. 익숙함은 가치처럼 느껴진다. 오래 유지해왔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작아진 역할도 무거워진 책임도 쉽게 놓지 못한다. 내려놓는다는 말은 포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로는 방식의 전환에 가깝다. 더 이상 맞지 않는 무게를 계속 들지 않겠다는 선택. 이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과거의 기준에서 풀어내는 용기다. 사람은 종종 내려놓는 순간 자기 가치가 함께 사라질 것이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내려놓은 뒤에도 사람은 남는다. 역할이 사라져도 존재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씩 조용히 진행된다. 먼저 과도한 설명을 놓고 다음으로 불필요한 책임을 놓는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타인의 기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가벼워진다.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확해지기 때문이다. 노년의 내려놓음은 도피가 아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자리를 지키는 방식이다. 이때 삶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으로 평가된다. 내려놓는 선택을 한 사람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선별적으로 남는다. 그 결과 감정의 진폭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상처받지도 않는다. 대신 오래 유지된다. 내려놓음은 비워내는 기술이 아니다.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감각이다. 무엇을 잃을지보다 무엇이 남을지를 조용히 바라보게 된다. 이때 남는 것은 되게 단순하다. 사람, 시간, 하루의 리듬. 그것들만으로도
삶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 내려놓는다는 선택은 삶을 줄이는 일이 아니다. 삶을 견딜 수 있는 크기로 되돌리는 일이다. 그 크기 안에서 사람은 다시 숨을 쉰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하는 법. 사람들은 흔히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다. 노년이 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연락이 뜸해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인가? 아니면 고독인가?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괴로운 상태, 기대했던 관심이 오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반면 고독은 충만의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시간,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타인에게 기대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행하다. 젊은 시절에는 바쁨이 외로움을 가려줍니다. 1. 인간관계, 책임이 마음의 빈틈을 덮어줍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시간이 남고 소음이 사라지며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혼자라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외로움을 원망하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야 나와 함께 있을 시간이 왔다라고 받아들이는 고독의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한 사람만이 노년을 품위 있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쓸데없는 만남을 만들고 의미 없는 대화를 반복하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독을 선택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삶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침내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고독은 연습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편한 사람은 없습니다. 고독은 익숙해지는 감정이며 외로움은 훈련을 통해 고독으로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깊이를 알게 된다. 노년의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얻을 수 없었던 가장 값진 자유의 형태입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 약속이 없는 하루,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 없는 시간. 이것은 버려진 삶의 흔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사라진 삶의 정수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외로움 때문에 괴롭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선택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해 남겨진 시간이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타인을 끊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지혜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올바르게 만날 수 있다. 외로움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평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혼자를 두려워했던 마음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노년의 평온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지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 노년에 접어들면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느려지고 경제적 불안은 커지고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평온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사라질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성공을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년에도 이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끝내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노년의 평온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원하게 될 때 시작됩니다. 사람이 평온해지는 순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노년이 괴로운 이유는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삶에 대해 젊은 시절의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예전만큼 벌지 못하고 예전만큼 영향력이 없고 예전만큼 바쁘지 않다는 사실을 실패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평온은 멀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필요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을 확장하려 하지 말고 삶을 정리하라. 정리된 삶에는 소음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비교도 줄어들고 쓸데없는 후회도 약해집니다. 노년의 평온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 없고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며 자기 자신에게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때 비로소 사람은 숨을 깊게 쉬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때 시간은 앞으로 남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살아온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시간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덜 흔들리는가다. 평온은 고요함과 다릅니다.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이 있어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노년의 평온을 얻은 사람은 기쁜 일에 들뜨지 않고 불행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인생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은 늘 부족하며 기대는 언제나 어긋난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용이 바로 노년의 평온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노년을 앞두고 불안하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 얻어야 평온해지려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혹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온은 인생이 끝나갈 때 오는 보너스가 아니라 인생을 이해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상태다. 노년의 평온은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욕망을 한 겹 내려놓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늙어간다는 것의 철학적 의미. 사람들은 흔히 늙어간다는 말을 잃어버림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젊음이 사라지고 체력이 줄어들고 기회가 점점 닫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늙어간다는 것을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가 커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삶은 앞을 향해 달리는 직선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반면 노년의 삶은 속도는 느리지만 시야가 넓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젊은이는 삶을 겪고 노인은 삶을 이해한다. 늙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쌓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겪은 경험을 의미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가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건 속에 살고 노년의 우리는 해석 속에 살게 됩니다. 같은 실패라도 젊을 때는 좌절이 되지만 늙어서 바라보면 하나의 장면이 됩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노년이 주는 철학적 선물입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인생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이 나에게 직접 꽂힙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점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그의 문제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감정의 둔화가 아닌 감정의 통제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기쁨이 약해지는 대신 슬픔도 덜 아픕니다. 분노가 줄어드는 대신 집착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균형 상태가 노년의 정신적 자유를 만듭니다. 또한 늙어간다는 것은 자아에 대한 환상이 하나씩 벗겨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더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줍니다. 노년에는 이야기 대신 사실이 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실이 사람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환상이 줄어들수록 삶에 대한 불만도 함께 줄어든다. 늙어간다는 것은 인생을 과대평가하던 시기를 지나 적정하게 평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불필요한 생각을 지우는 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 시간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를 묻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삶을 가볍게 합니다. 더 이상 모든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순간을 성과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삶의 압력에서 벗어난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자연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노년의 철학적 의미는 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와 수용에 있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 선택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함께 껴안는 태도, 그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다투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 고독을 사용하는 법. 사람들은 고독을 피해야 할 상태로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부족해진다고 느끼고 침묵이 길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외로움과 같은 말처럼 사용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봅니다. 그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은 혼자서 자신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고, 고독 속에서도 평온한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과 어느 정도 화해한 사람입니다. 고독은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거친 뒤 비로소 드러나는 자기 자신과의 공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안심하고 관계가 있어야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을 만큼만 성숙해진다. 이 말은 사교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내적 기반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길러집니다. 처음에 고독은 텅 빈 방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남아돌고 생각이 시끄러워지고 쓸데없는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소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고독을 조금 더 지나치면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생각은 점점 정리되고 감정의 파도는 낮아지며 불필요한 욕망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고독의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고독은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고 오히려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사용하는 법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가깝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는 시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생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머물기 위한 사유. 이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외부 자극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유의 깊이를 만드는 환경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늘 타인 앞에서 자신을 편집합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조절하고 생각을 순화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이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불편하지만 정직합니다. 이 정직함을 견딜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핵심에 닿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젊은 시절의 고독과 다릅니다. 젊을 때의 고독이 결핍의 감각이라면 노년의 고독은 선별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줄이고 관계를 가볍게 하고 말을 아끼는 선택. 이 선택은 삶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높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고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독을 도피처가 아닌 정신의 작업실로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욕망을 점검하며 삶의 무게를 다시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고독은 쓸모없는 시간을 없애고 필요한 것만 남깁니다. 고독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노년의 정신적 안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견딜 수 없다. 고독은 자유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조용한 단단함을 얻습니다. 내려놓음이 만드는 마지막 자유. 사람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붙잡습니다. 소유, 관계, 역할, 기억, 그리고 기대. 젊은 시절의 삶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붙드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힘이 삶을 앞으로 밀어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붙잡는 힘은 점점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욕망 그 자체보다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그 욕망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소모시킵니다. 노년의 자유는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손에 쥔 것 중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사람의 내면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짐에 비유했습니다. 젊을 때는 짐이 많을수록 든든하지만 오래 걸을수록 불필요한 짐은 고통이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짐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곧 자기 정체성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직함을 내려놓기 어렵고 관계를 놓기 어렵고 과거의 성취를 손에서 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한때 그 사람을 설명하던 외부의 언어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본질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떻게 견디는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내려놓음은 삶의 끝을 준비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순간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되찾습니다. 말하지 않을 자유, 응답하지 않을 자유, 참여하지 않을 자유. 이 자유는 젊을 때의 자유보다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내려놓음이 쌓이면 감정의 기복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실망도 함께 줄어듭니다. 분노의 빈도도 후회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체념이 아니라 정신의 평정으로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라야 할 것과 버려도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많아진 데서 옵니다. 이때 삶은 더 이상 증명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저
존재의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 자유를 욕망의 침묵이라 불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붙잡지 않아도 되는 순간 삶은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알게 됩니다. 가벼워졌기 때문에 비로소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들리는 것. 삶의 끝자락에서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곁에 누군가가 있든 없든 결정해야 할 순간과 견뎌야 할 감정은 언제나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소음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일, 관계, 목표, 역할이 내면의 침묵을 덮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소음은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이 순간을 사람들은 실패처럼 느끼지만 사실 이것은 삶이 마지막으로 주는 정직한 상태입니다. 혼자 남았을 때 비로소 불필요한 감정과 진짜 감정이 구분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미뤄두었던 분노, 지나간 기대들. 그 모든 것이 조용히 가라앉은 뒤에야 사람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시간을 지나왔는가? 쇼펜하우어는 삶을 평가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인생의 리듬을 잃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비교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그래서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설명할 이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자기 삶의 진짜 무게를 처음으로 느낍니다. 그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기도 하고 생각보다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게가 이제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마지막 지혜는 행복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평온이었습니다. 늘 만족하지 않아도 괜찮고 늘 의미 있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저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고 삶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는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낸 끝에 자연스럽게 남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고독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독이 왔을 때 그 시간을 적처럼 여기지 않도록 곁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는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질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은 끝까지 답을 갖지 않아도 삶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어느 저녁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이 고독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